네, 안녕하세요. 김우탁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26번째 강의로요. 예, 하다 보니까 어느덧 벌써 26번째인데, 이번에도 그 전 25강이 2019 기출문제 해설이었기 때문에 이왕 시작한 김에 2019를 연이어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저번 강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019년 8월에 이제 은퇴를 했고, 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시험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강의한 후에 한 3주 후에 치러진 시험이기 때문에 이 그대로의 문제가 이제 126선에는 없어요. 근데 2019 요 해에요. 이제 합격자가 발표가 났을 때, 합격자 발표 전에 이 문제를 봤을 때 저는 되게 이제 마지막으로 좀 큰 보람을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강사로서 사실 이제 뭐 적중률 자체가 그 되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강의를 드릴 때 그 절대 이제 범위를 넓히지 말고 이제 제가 했던 걸 좀 믿어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저도 이제 많이 쫄렸죠. 근데 문제가 거의 이제 그 거의 100%에 육박하게 적중을 하고 좀 저 혼자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고 나왔다라고 생각한 문제거든요. 자, 보시면은 지금 문제 2번은요. 지금 거의 처음으로 출제가 된 문제예요. 왜냐면 지금 학원가에서 기혼 여성이라고 어떤 텍스트가 검색이 되게 되면 되게 복잡 다단한 모형들이 있습니다. 교수저별로. 하지만 이 문제는 소득 여가 모형에서 그냥 그려달라고 한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기혼 여성에게 자,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다. 자, 이제 고정비 형태로 보조를 해주는 거고요. 그럴 때, 이제 투트랙으로 들어가요. 취업 기혼 여성과 이미 내부 해를 가지는 기혼 여성과 전업주부, 이 모서리해를 가진 이 어떤 경제 주체에 대해서 근로시간, 경제활동 참가율에 미치는 효과하고 논의를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여가는 정상제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서는 이제 포인트를 바꿔서 보조금이 근로시간당 지급된다. 이걸 제가 그 당시 강의에서 가변 비용이라고 많이 강조를 했었고요. 이때 취업 기혼 여성과 전업주부에 그 미치는 영향을 좀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25점 배점인데 여기서 케이스가 두 가지가 나와요. 취업 여성과 전업주부, 그리고 이쪽에서도 취업 여성과 전업주부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지금 보시게 되면 총 네 가지를 어떻게 보면 서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25점 배점이 좀 협소하게 지정이 된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2번이 문제가 좀 그 줄글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15점 배점이라는 거는 이 근로시간당 그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예산선을 좀 세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달라는 건데, 자, 이거는 그 당시에 학원가에서 지금 어떤 교수님들 책에서 정형화되게 나온 내용은 아니었어요. 자, 이거를 126선에서 그 당시에 이제 실어놨던 게 34번인데요. 보시면 여기에 뭐 기출이라고 체크된 게 없죠. 이게 2018 그 연말 버전의 그 책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 지금 보시면 보육시설은 기혼 여성에게 자녀 돌봄 서비스의 대가로 시간당 비용을 청구한다. 이게 근로시간당 비용을 청구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보조금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자, 이 문제는 에렌버그저 노동경제학 교과서에 있는 연습 문제를 제가 약간 각색을 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자녀를 가진 기혼 여성의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가? 그리고 비근로소득은 없다. 그리고 설정할 가정이 있으면 명확하게 밝히시오. 요거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일단 크다라는 거를 좀 밑에 깔아달라는 거고, 문제에서 주어졌지만 여가를 정상제로 가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모형만 잠깐 보시게 되면요. 이게 추후에 나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여가의 상대 가격을 수식으로 정의하는 문제는 나중에 나올 거라고 보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있던 예산선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기울기가 지금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요 그림이 지금 2-2에 대해서 들어가야 될 그래프가 될 거고요. 그거에 따른 이제 설명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평소에 연습하신 것처럼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주는 꼴이니까 이쪽으로 증가한다 라고 적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요,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여기 지금 전업주부도 있기 때문에 이 전업주부 같은 경우를 어떻게 현출을 해야 되는가가 조금 이제 머릿속에서 즉시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저는 이미 은퇴한 강사지만 자 이제 분석 6번 해가지고요 육아정책해서 2019 마지막 강의에 제공해드린 삼순환 그냥 핵심 요약 자료인데 보시면 미출제라고 그 당시엔 제가 썼는데 난이도는 꽤 높다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자료를 제가 편 김에 다시 화면 잘 보시면요. 요 2-1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기혼 여성에게 근로시간과 상관없다. 이 말은 수직으로 세워달라는 건데, 요 그 당시 이제 보충 자료를 제가 오랜만에 지금 웹하드에서 다운받아서 열었어요. 자, 보시면 여기 지금 페이지에 요 밑에 그래프가 지금 또 있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근데 둘 다 위에 거하고 아래 거가 이렇게 수직으로 뭔가 이렇게 서 있고 내려가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효용 극대화 결론 지점에서 이를 전혀 제공하지 있지 않은 경우와 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고 해서 자료를 드렸는데, 요 2번이 그 취업 여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전업주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요, 내부해를 갖는 것보다 육아 비용이 발생해서 이 모서리로 들어가는 게 이미 효용 극대화예요. 그런데 육아 비용을 보조를 해줬다 그러면은 내부로 진입할 수 있다. 그래서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주의하실 거는 이미 일을 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계 대체율이 낮아서 이미 내부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 같은 경우는요. 육아 비용이 이렇게 보조가 될 때는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예산선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육아 비용이 이렇게 보조가 됐을 때요. 이렇게 보조가 됐을 때 사실은 이 예산선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소득 효과만 발생하기 때문에 노동 시간은 감소를 해요. 다만 여전히 내부해를 갖는 건 맞거든요. 근데 보시면 비교 포인트가 있죠. 정책 처방이 어떤 전업주부는 팍 해가지고 증가시키고 그 일을 이미 하고 있는 취업 여성은 감소하긴 하지만 소득은 충분히 증가하고 이미 내부해를 간다라는 노동 공급 증가와 감소라고 하는 대별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변적인 육아 비용이 있을 때는요. 예산선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자, 올라갔을 때는 어쨌든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면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여성도 노동 공급이 증가할 거고요. 자, 여기 그래프는 없지만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구석에 있는 전업주부 같은 경우도 이 여가의 상대 가격 상승에 따라서 반드시 내부로 진입을 할 거예요. 자, 그 말은 어떤 거냐면 가변적인 육아 비용은 이미 일을 하고 있는 분 아니면 모서리로 전업주부인 분 둘 다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 공통사항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x2로 나와가지고 그 쓸 게 되게 많은 내용이었는데 일단 대세적인 결론 그러니까 이 고정비 형태로 보조가 되냐 가변비 형태로 보조가 되냐 여기서 트랙으로 나누시고 그 안에서 전업주부와 기혼 여성에 대해서 대별 포인트 그러니까 고정비 형태로 보조가 됐을 때는 지금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굉장한 그 어떤 폭발적인 경제활동 참가 증가율이 있고 이미 내부해로 있는 취업 여성은 고정비 형태일 때는 소득 효과만 발생해서 노동공급이 감소한다라는 이 지금 비교 포인트와 가변적인 육아 비용일 때는 예산선이 이렇게 바뀌지만 둘 다 노동 공급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결론을 순차적으로 어떤 중목차 수준에서 보여줬으면 충분히 만점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그 이제 설명드리면서 매번 이제 강조드리는 거는 대세적인 결론은 늘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채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문제 같은 경우도 소득 여가축을 소득 근로시간축으로 바꿔서 되게 많은 분들을 힘들게 했지만 어쨌든 근로시간을 통제할 경우에는 뭐 그냥 어떤 통상적인 경우에는 효용이 감소할 거고요. 가산임금을 주면서 여가의 상대 가격을 가파르게 올리면 그 대체 효과가 세기 때문에 노동 공급은 증가할 거고 노동 소득도 증가할 거고 효용도 증가한다. 이러한 대세적인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시고 이제 그래프를 좀 크게 그려주셔가지고 그 채점자 하시는 그 교수님들한테 좀 어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2019에 나왔지만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 때 요 126선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요. 상대 가격을 시간당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요 지금 EA에서 A로 감소했다라는 이 포인트는 추후에 다시 활용될 가능성이 크고, 이거를 숫자로 주고 어떤 그 소득 여가 모형에서 구체적인 숫자로 딱딱 찍어 가지고요 채점의 용이성을 좀 담보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